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트레이딩 PT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와 포지션을 진입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해 목차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트레이딩 환경 세팅. 두 번째, 트레이딩 전 시장 체크. 세 번째, 포지션 진입 기준 3가지. 네 번째, 포지션 종료 기준. 마지막으로 매매일지 작성 요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매매일지 템플릿을 공유 중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트레이딩을 하려면 트레이딩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트레이딩뷰에서 모든 종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야 하니 거래소 사이트도 켜두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근거로 포지션을 진입 및 종료하였는지, 얼마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는지 복귀하기 위해 매매일지까지 켜둡니다. 자, 환경 세팅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단타 트레이딩에 있어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 체크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시장 동향 확인.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로 가는 분위기인지 아래로 가는 분위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본인이 매매할 타임프레임보다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이동평균선 지표를 설정해놓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확인합니다. 저는 5일, 20일, 60일, 100일, 200일 기간으로 사용하는데 이동평균선 기간은 본인이 매매하는 설정값으로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배열이라면 롱 포지션 위주로 분석하고 반대로 역배열이라면 숏 포지션 위주로 분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이 4시간봉 이상을 넘어가면 단타 매매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1시간봉 이하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평선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하면 롱 포지션 셋업이 유리한 날에는 숏을 치고 숏 포지션 셋업이 유리한 날에는 롱을 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단타는 짧은 매매지만 결국 큰 흐름을 따라가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시장 분위기가 강세인가 약세인가 이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시장을 흔들 빅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매크로 지표 발표, 금리 관련 발언, FOMC, CPI 같은 날에는 차트가 기술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휩소가 난무하며 양쪽 포지션을 터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대에는 아예 매매를 안 하거나 진입하더라도 훨씬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엽니다. 유리한 포지션 방향과 시장 체크가 끝났으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지션 진입 기준 3가지. 단타 진입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 기준은 딱 3개만 있으면 되죠. 추세, 자리, 신호. 이 3개가 겹치면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세인데요. 단타는 타임프레임이 짧아도 추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승 추세라면 매수 관점이 기본이고 하락 추세라면 매도 관점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한다면 진입부터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보자분들께는 역추세 매매는 권하지 않습니다. 역추세 매매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손절과 신법이 관리되어야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 확인입니다. 단타에서 자리는 지지와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는 가격이 멈췄던 곳이고 저항은 가격이 막혔던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타는 결국 어디서 사람들이 반응할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 기본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신호 확인입니다. 제가 보는 진입 신호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캔들과 거래량 신호이죠. 예를 들어 캔들 신호를 보는 방법은 주요 지지선 부근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 신호로 보고 주요 저항선 부근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신호를 보는 방법은
캔들 신호와 함께 분석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망치형 캔들이 포착된다면 매수 신호로 보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영망치형 캔들이 포착된다면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 진입 방법을 알아봤으니 포지션 종료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포지션 종료 방법, 즉 익절 손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은 진입보다 종료에서 수익이 갈립니다. 심도 있는 분석으로 수학적인 손익비 셋업은 숙련된 트레이더들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딱 두 가지 종료 기준만 알고 있으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손익절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손절 기준입니다. 손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내 분석이 틀린 거야 라는 자리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면 망설임 없이 손절 버튼을 눌러야 하죠. 손절을 못하면 그 순간부터 트레이딩이 아니라 운에 맡기고 기도를 하는 도박이 됩니다. 손절하기 정말 어렵던데 왜 이렇게 쉽게 말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손절은 쉬운 게 맞습니다. 단, 감정을 섞지 않을 때 라는 조건이 붙죠. 본인의 감정을 못 이겨 손절을 하지 못할 거라면 트레이딩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익절 기준입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한 번에 전량 익절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익절을 할까요? 바로 반익반본입니다. 반익반본이란 절반은 익절, 절반은 본절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 3340불에 진입했을 때 3342불에서 반익절한 후 남아있는 포지션의 손절가를 본절 가격으로 땡겨두는 거죠. 이 방식이 왜 좋냐면 일단 심리가 매우 안정됩니다. 이미 절반 익절하며 수익을 확정했고 나머지는 본절로 올려왔으니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반익반본을 체화하여 트레이딩한다면 청산될 확률이 극히 줄어듭니다. 트레이딩은 한 방 크게 먹는 게임이 아니라 죽지 않고 롱런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롱런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감정 없는 손절과 반익반본 세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챕터인 매매일지 작성법입니다. 제가 작성하는 매매일지 요소들은 종목명, 거래 시기,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수익률, 수익금, 손익비, 매수 매도 이유, 피드백 한 줄, 감정 상태 정도로 매매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딩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것이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기를 제대로 하려면 매매일지는 무조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매매일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타 트레이딩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단타 트레이딩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